자,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H입니다. 우리가 분석을 하다 보면요, 이런 경우 참 많죠. 이거 성공할까, 실패할까, 살까 말까. 딱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로 결과가 나오는 경우요. 오늘은 바로 이런 yes or no 질문들을 어떻게 모델링할 수 있는지 가장 쉬운 방법부터 시작해 볼 건데요. 근데 이게 또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파헤쳐 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은행에 대출 신청을 넣었어요. 이게 과연 승인이 날까요? 아니면 거절될까요? 아니면 내년에 내가 집을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전부 다 yes 아니면 no잖아요. 도대체 어떤 것들이 이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걸 확률적으로 예측까지 할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하지 않을까요? 사실 이게 그냥 일상적인 고민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경제학이나 사회과학에서 다루는 정말 중요한 문제들이 다 이런 식이에요. 노동시장에 참여할 것인가, 대학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정책에 찬성표를 던질 것인가. 결국 이런 선택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구조를 파악하는 게 바로 우리 분석의 핵심 목표가 되는 거죠. 자, 바로 이럴 때 우리가 쓰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더미 종속 변수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싶은 그 결과 있잖아요. 성공이냐, 실패냐, 발생했냐, 안 했냐, 이런 두 가지 경우를 그냥 숫자 1하고 0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성공하면 1, 실패하면 0. 어때요? 진짜 간단하죠? 좋아요. 그럼 이렇게 0 아니면 1로 바꾼 변수, 이걸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요?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새로운 걸 배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방법. 네, 맞습니다. 최소자승법, OLS를 이용한 선형 회귀 분석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수식 어떠세요? 너무 익숙하죠? 우리가 맨날 보던 바로 그 선형 회귀 모형이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쵸? 근데 딱 하나 다른 게 저기 종속 변수 y가 이제 0 아니면 1만 갖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이 익숙한 모형에 특별한 이름을 붙여줍니다. 선형 확률 모형, 줄여서 LPM이라고 부르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 모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이 부분이 오늘 내용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LPM에서 우리가 예측해낸 값, 그 y hat 있잖아요. 그게 그냥 아무 숫자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특정 조건 x가 주어졌을 때 y가 1이 될 확률을 뜻합니다. 아까 그 대출 심사회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소득 X가 얼마인 사람이 대출을 신청했을 때 승인 Y는 1 될 확률이 몇 %인지 그걸 예측해 주는 거죠. 엄청나죠? 네, 바로 그겁니다. 와, 정말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이게 바로 LPM이 가진 진짜 엄청난 매력이에요. 해석이 너무나 직관적이라는 거. X가 한 단위 늘어날 때 Y가 1이 될 확률, 즉 성공 확률이 딱 베타-2만큼 변한다. 와, 이렇게 명쾌할 수가 없죠. 진짜 쉽지 않나요? 자,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좁지만한 게 있을까요? 이렇게 해석도 쉽고 간단한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럴 리가 없겠죠.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LPM은요, 생각보다 꽤 심각하고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을 품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게 뭔지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확률이라는 건 상식적으로 0에서 1 사이, 그러니까 0%에서 100% 사이여야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 LPM이라는 녀석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요, 가끔 꽤 자주 예측된 확률이 110%가 나온다거나 심지어 마이너스 20%가 나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명확하고 보이죠? 저 회귀선이 확률의 상한선인 1과 하한선인 0을 그냥 시원하게 뚫고 지나가 버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X값이 아주 커지거나 아주 작아지면 LPM이 저렇게 터무니없는 확률값을 우리한테 던져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LPM이 가진 가장 근본적이고 어찌 보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조금 더 깊게 파고들면 골치 아픈 게 더 나와요. 오차 항이 정규 분포가 아니고요. 또 필연적으로 이분산성이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아,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해서 뭐냐면 우리가 애써 구한 그 개수값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정확한지 믿을 수가 없게 된다는 뜻이에요. 신뢰도가 팍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델이 얼마나 설명을 잘하는지 보여주는 그 R제곱값, 이것마저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믿기가 좀 찜찜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이 생기죠.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그럼 이 LPM 그냥 갖다 버려야 하는 걸까요? 아니, 그래도 해석이 너무 편하다는 장점도 있잖아요. 이 엄청난 단순함과 편리함, 그리고 이 심각한 통계적 오류, 이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표를 보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LPM은요, 비유하자면 목적지까지 가는 가장 빠르고 직선적인 지름길 같은 거예요. 딱 보면 어떻게 가는지 알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 길이 곳곳이 파여 있고 위험하다는 겁니다. 반면에 나중에 배울 로짓이나 프로빗 같은 모델들은요, 통계적으로 훨씬 안전하고 잘 닦인 길이에요. 절대로 확률이 0 밑으로 떨어지거나 1 위로 올라가는 일이 없게 딱 막아주거든요. 근데 단점이 뭐냐? 길이 너무 꼬불꼬불해서 지금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한 걸음 나아가는 게 어떤 의미인지 직관적으로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LPM은 여전히 현업에서 꽤 씁니다. 특히 분석 초반에 대충 어떤 변수가 중요할까 감을 잡기 위한 용도로는 아주 유용하거든요. 지금 보시는 이 표가 바로 주택담보대출 승인 여부를 분석한 실제 예시인데요. 보시면 AI, XMD, DR 같은 변수들이 대출 승인 확률에 각각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해석이 얼마나 쉬운지. 저기 맨 밑에 부채 비율, DR 변수의 개수가 마이너스 0.266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다른 조건들은 다 똑같다고 할 때 부채 비율이 1단위 올라가면 대출이 승인될 확률이 0.266, 즉 26.6%포인트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와, 결과가 그냥 머리에 쏙쏙 들어오죠? 이게 바로 LPM이 가진 막강한 힘입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내용이 꽤 많았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만 딱딱 짚어보고 여러분이 한번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선형 확률 모형 LPM의 핵심 정리입니다. 첫째, LPM은 종속 변수가 0 아니면 1일 때 쓰는 아주 간단한 선형 회귀 모형이다. 둘째, 최대 장점은 뭐다? 개수 해석이 확률의 변화로 바로 이어진다는 것. 정말 직관적이죠. 하지만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예측된 확률이 0과 1의 범위를 막 벗어나는 등 통계적으로 아주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분석가라면 이 해석의 편리함과 통계적인 정확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어디에 더 무게를 두시겠어요? 어떤 상황이라면 그래, 이 문제점들은 내가 감수하겠다 하면서 이 간단한 LPM을 과감하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분석 철학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